갑시다. 그래서 12번부터 한번 보죠. 12번의 요 부분도 시험범위 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냥 알아둔다는 점에서 지나가죠. 고유어와 한자의 경쟁은 계속되었고 고대국어 이후로 중세국어 들어와서 미리 얘기하자면 중세국어는 고려 건국부터 인진해란 전까지가 그러니까 10세기, 그러니까 16세기 말. 그러니까 중세국어인데 중세국어를 기준으로 하면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이 전기와 후기의 기준이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자, 훈민정음 창제가 언제예요? 15세기 중엽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우는 부분은 여기 중세국어 중에서도 후기 중세국어를 배우는 거죠. 이 뒤에 17세기부터 해서 19세기 때까지가 근대 국어가 됩니다. 일단 가죠. 한자 경쟁이 계속됐고 한자의 쓰임이 이전보다 줄었다. 틀립니다. 한자의 쓰임은 줄지 않고 늘어요. 줄었다가 틀렸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후 언문 불일치가 해결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자가 쓰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언문 불일치는 진행된다. 언문 불일치가 뭐냐면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는 것. 말은 우리말을 쓰지만 글자는 글이라고 하면 문자라고 할까? 한글만 쓰지 않았거든. 한자를 계속 썼거든. 지배적인 언어는 한자였어. 한자랑 통하면서 일치되지 않았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일치는 해소되지 않았고요. 그럼 오늘 이런 외래어가 많이 유입됐고요. 시대가 이거는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이전 시기에 앞섰던 거센 소리가 추가됨에 따라 소리에 대한 삼중 체계가 확립된 것까지는 맞지만 거센 소리 추가가 아니라 된 소리가 추가됩니다. 이것도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일단 자 16번 어두자원군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할 수 있겠다. 모음조화 현상 어두자원군 뭐였지? 비읍 시옷 비읍 시읒 디귿 시옷 디귿 같은 것들 존재하고 모음조화 현상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적지 않게 귀찮으니까 비교적 철저히 지켜졌다. 오케이. 현대국어에 비해서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그다음 주체객체 상대 높임 체계의 서너머럼의 유형이 자 현대와 같지 않았습니다. 자 중세국어에는 주체 높임 서너머럼이 뭐 있었죠? 서너머럼에 시와 샤가 있었고요. 객체에는 삽, 잡, 잡이 있었고요. 상대 높임 때는 그냥 이 평서형 높 의문형의 잇 이렇게 있었습니다. 맞죠?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현대국어에서는 높임 선어말에는 자 현대국어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만 존재합니다. 바로 뭐래요? 시요. 물론 의시로 존재합니다. 요것만 존재해요. 현대국어는. 그다음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주격조사 이 가가 쓰였고 아닙니다. 중세국어 때는 아예 가가 없었어요. 초반에 이만 쓰였어요. 자 명사형 자 모음 조화에 따라 명사형 하면 옴, 음이 사용됐다. 이거는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X 주격조사 가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맞는 말들, 맞는 말들, 맞는 말들. 삼중체계, 소리의 세계에 따른 삼중체계가 있던 건 맞고, 어두자원군 존재하고, 모음조 현상 잘 지켜졌고, 이 세 개가
다양하게 있었고 주격조사 2만 쓰였고 받침과 상 받침에 따라 다르게 쓰긴 했지만 요 2가 어떻게 쓰였다 그랬어요? 말로만 얘기할게요. 지겹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2, 받침이 없을 때 이 모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쓰이고요. 이 모음 외에 다른 모음이 있으면 짝대기 2만 쓰이게 되죠. 모음전사 기억해 주시고 이거 나중에 새 거 파일 다시 다운받아서 다시 한번 해봐. 지금 듣고 또 해. 훈민정음 창조 띄어쓰기. 자, 띄어쓰기 없었습니다. 다 띄어쓰기 없었고요. 어절 내 이어적기를 원칙으로 했다. 이어적기는 맞습니다. 이어적기 원칙은 띄어쓰기가 틀렸어요. 그 다음 잠깐만요. 여기다 놨다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오늘 좀 너무 피곤한데 동국정시 한자음 표기가 쓰이다가 세종어조 훈민정음부터 점차 현실적 한자 아니 동국정식 한자음이 쓰였고 세종어조 훈민정음에서도 여전히 동국정식 한자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틀려요. 이상적인 한자음. 조선의 건국으로 언어의 중심지가 서울로 옮겨졌으나 언어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거는 알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알아두시고요. 고려의 건국부터 16세기 말까지 우리가 중세고라 부르고 중세고라고 부르고 그 중세 국어는 정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그 기준은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23번 된소리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여기 15세기 국어사 전반 얘기하는 거예요. 모음절 현상이 잘 지켜졌으나 후기에는 부분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오케이. 성조가 있었고 그것을 방점으로 표기되었다. 다 적절하죠? 성조 방점. 잠깐만. 미안. 모음조 현상 잘 지켜졌고요. 초반에 후기에서 문란해지고 성조 있었고 방점을 표시했는데 성조는 뭐라 그랬지? 소리의 높낮이. 점은 이렇게 됐었어. 평, 상, 거, 입성은 점이 어떻게 찍혀 있든 받침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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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성은 점이 두 개, 거성은 점 하나, 평성은 점 없는. 자, 25. 중세 특유의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법 등이 있었다. 오케이. 특히 선어말어미가 각각 다 존재했지, 선어말어미가. 그 다음 26번. 고유어와 한자의 경쟁이 계속되었고 앞식에 비해 한자의 쓰임이 증가했다. 오케이. 27번. 말할 때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쓸 때는 한자로 쓰는 이걸 뭐라 그래? 언문 불일치. 어는 말, 문은 문자, 글. 일치하지 않았다. 한글 문체는 일반화되지 못하였다. 오케이. 28. 이웃나라 접촉을 가지고 몽골어 여진어대 등의 외래어가 들어오기도 했다.
29. 자, 이제 제자 원리입니다.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천지인, 이걸 묶어서 뭐라 그래요? 삼재와 발음 기간을 본뜬 거. 발음 기간을 본뜨는 거 우리 뭐라 그래? 상형이라 그래. 삼재를 본떠서 뭘 만들지? 모음의 기본자. 발음 기간을 본떠서 뭘 만들지? 상형에서 자음의 기본자. 자음의 기본자 뭐 있어? 그 나무 사이 아설 순치 후 가획해가지고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여린 이읒 그냥 히읗 이 채자는 꼭지이응 반설음 반치음 이렇게 해서 17자. 어쨌든 자음 상형입니다. 자음과 달리 모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이거 만들었다. 틀렸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게 아니라 천지인입니다. 기본자 그나무 사이 오케이 획을 내 가액자를 10글자 제작했다. 가액자가 몇 개지?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여린 이읒 틀려요. 여기서 개수를 못 세겠어. 오케이. 9개 틀렸, 아닙니까? 9개 맞습니다. 네. 틀렸고. 총 9글자예요. 자, 기본자 얘를 합성하여. 요 합성이라는 용어 기억하세요. 합성하여 한 번 합성해서 우아우어. 얘를 다시 하나씩 더하여 유해를 만든 방식을 합용의 원리라고 한다. 아니야. 용어 기억해. 합성의 원리야. 얘는 초출자. 얘는 제출자. 총 그래서 자음 모음자 11개 아니고 합성입니다. 합용은 뭐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점, 의, 이,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합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합성을 통해서 얘네들을 이랑 얘네를 겹치죠. 왜, 에, 위, 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리고 또 얘랑 얘를 둘을 합쳐서 와, 워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거 외의 다른 모음자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는 얘네들 만들어진 건 합성인데 이 이외의 다른 모음자는 얘네들 가지고 또 얘네들끼리 합치기도 하고 얘네들끼리 합치기도 하고 그지? 의도 있고 의도 있고 와도 있고 워도 있고 그 얘를 얘랑 합쳐서 외도 있고 애도 있고 이렇게 막 다른 모음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모음자는 그럴 때를 우리가 합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같은 자음을 2번 반복해서 쓰는 방법 옆으로 나란히 쓰는 거 우리는 병서라고 같은 자음 옆으로 나란히 거 각자 병서고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얘네들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걸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비읍, 시읒, 시읒, 디귿, 뭐 비읍, 시읒, 디귿 같은 것들.
창제 배경과 과정. 글자를 창제한 사상적 측면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한 독립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냐 안 받았냐? 중국의 영향을 이게 틀렸습니다. 성리학. 중국의 성리학에 영향을 받았어요. 백성들의 문자를 편리하게 하여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16번. 물자 생활을 편리하게 하여까지는 적절한데 통치 수단으로 삼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X. 훈민정이란 말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첫 번째는 한글이라는 문자를 일컫는 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책을 반복해서 설명해서 절간한 책의 이름. 문자 이름이고 책의 이름이고 음가와 운영법 및 법 등을 밝힌 부분을 세종어즈 훈민정음이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이 언해본이 그런 거고 세종어즈 훈민정음은 창제 취지를 밝힌 부분입니다. 창제 취지. 그래서 문자의 음가나 운용법은 다른 부분이에요. 예의편. 이거는 몰라도 돼.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 우리는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올 수도 있어. 신라 때 설총이 이두라고 하는 걸 집대성에서 우리말 정대에서 한자를 차자한 글자였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겠지. 39번은 몰라도 돼. 자, 40번. 훈민정음은 당시 우리말의 음은 형태소를 정확히 분석하고 표기했을 때 매우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독창의 글자였기 때문에 15세기 양은 한문 대신 훈민정음을 사용했다. X. 양반층 계속해서 한문을 주로 썼습니다. 자, 어금니 소리 순차로 보면 아, 설, 순, 치, 후가 되어 그 나무 사이 한 획을 더한 거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읓, 여린 히읗, 히읗, 이체자, 예, 니응, 반설음, 반쯤. 뭐지? 단모음, 이중모음? 42번은 조금 있다가 써볼게. 42번은 좀 이따 쓰고 어 밑에 걸 밑에 걸 먼저 봅시다. 여기 이게 표가 밑으로 잘려가지고 이런 것 같아. 요게 하나의 표인 거야. 그래서 단모음을 얘를 단모음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나머지 이중모음은 이런 것들. 원래 여기 합영자는 몰라도 돼. 기본자와 이런 것만 집어넣자고. 천지인 어떻게 돼요? 점, 의, 이. 초출자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이 중에 얘네가 단모음. 나머지가 다 이중모음. 합영자에 해당하는 건 이런 것들. 어떤 것들? 지들끼리 붙여. 와, 유야, 워, 유에. 이것만이 아니라 또 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합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세국어 때 단모음은 7개.
여기가 양성 라인, 여기가 음성 라인, 여기가 음성. 자, 3번. 훈민정음 발음기관의 모습을 따서 기본자 5개를 만들었고, 오케이. 각 자음의 명칭에서 자음이 소리나는 위치가 나타난다. 맞고요. 각 자음자의 명칭.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애매한 지점이 있어. 이거는 빼고, 요것만 기억합시다. 그 다음,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제 획을 글자입니다. 가획. 같은 일처 나타나지만 소리의 거센 정도가 다른 소리들을 가획자로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억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는 나. 오케이. 소리의 센 정도가 다르다. 획이 하나씩 더해진 게 소리가 더 세다. 오. 45번. 사용과 가격 원리를 만들 수 없는 글자들이 이체자. 오케이. 그러니까 이체자는 상형도 아니고 이체자는 모양을 본뜬 것도 아니고 가획도 아닌 거예요. 자, 기본자인 의와 이에 얘를 가획하여 만든 글자가 초칠자. 그게 뭐겠어? 여기에다가 점을 가면 하나하나 얘가 되고 여기에다 점을 하나 더하면 어나 아가 되는 거지. 초출자 맞습니다. 그래서 모음자는 성리에서 말하는 우주의 기본에서는 삼재, 즉 천진 같은 말이야. 성리학에서 얘기해. 을 상형하여 글자를 만들고 기본자를 삼았다. 48번. 획을 더하여 만들었지만 획이 더해짐에 따라 소리가 거세는 가액의 원리를 따라 이체자를 만들었다. 말이 돼요? 이체자는 소리의 세기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가액의 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X. 이체자는 가액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 49번. 초출자에 아래아를 더하여 만든 글자는 제출자인데 오케이. 음가는 이에서 시작된다고 하여 반모음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보여준다. 이거는 배우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냥 얘는 뺍시다. 이거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 이거 무슨 명칭이죠? 옛 이응입니다. 얘는 국어의 받침 이응과 같은 소리다. 맞습니다. 얘는 소리값을 가지고 있어요.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 시기에 얘네는 표기가 다 다르지만 가는 그대로 받침 발음이 없는 거고요. 얘도 받침이 발음되지 않습니다. 꼭지응의 경우만 강으로 발음되죠. 얘는 가, 얘도 가로 발음됩니다. 받침의 그냥 이응은 소리값이 없어요. 여린 히읗이고요. 절은 부어나 된소리 부, 동국정식 한자는 사용됐다. 맞습니다. 요거 와야 되세요. 절은 부어와 된소리 부어. 된소리 부어는 어디서 사례가 있습니까? 뒷말이 된소리가 나는 소리를 가르쳐주는 거. 홀, 빼. 여기 빼로 발음됩니다. 된소리 발음되죠? 이때 얘가 된소리 부어. 홀빼의 여린이은. 절은 부어. 절은 부어는 못, 어, 할 놈이 할 때 이때 놈.
놈이라는 거 발음. 이때 여린 히읗이 절음부. 이때 여린 히읗은 요거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동국정의 한자음에 쓰였다. 이렇게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이형모래로 쓰였는데 그건 안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래합니다. 아래어는 오와 아의 중간 음이라고 얘기하는데 19세기까지 사용됐습니다. 이게 아래어는 근대 국어 들어서면서 18세기 들어서면서 음가는 소실이 완전히 되는데 문자로는 남아있다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되면서 폐지가 돼요. 사라져요. 반치음, 반잇소리, 시옷의 울림소리 맞습니다. 순경음 비읍, 연설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비읍의 울림소리, 이거 맞아요. 어두자음군의 사용, 현대고엔 초성이 자음 하나밖에 올 수 없습니다. 두 개 이상 올 수 있었다. 적절하죠. 어디야? 55번. 자, 56번. 모음은 천진 기본자를 본떠서 만들었고 자음을 본떠서 그 다음을 사이를 만들었고 발음기관 천진 기본자 기억해 두세요. 자음이냐 모음이냐 자음 모음 구분할 수 있겠지 이거는.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사용했다. 그게 뭐야? 종성, 부용, 초성. 잠깐만. 콧물이 이렇게 자꾸 나니. 문자는 정진이, 수연이, 유진이는 안 왔구나. 자, 또 자음은 기본자의 획을 더하는 가획과 이체의 글자 수를 확장했다. 늘렸다는 얘기가 이것도 적절하죠. 자, 기본자의 가획의 이체. 창제된 글자는 모두 28자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글자는 반치음이다. 아니죠? 반치음도 창제된 글자 28자에 속하죠. X. 음. 자, 갑시다. 초성과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말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서 나타내고 종성까지 합쳐진 말은 자음자를 다시 쓰는 방식으로 삼성을 표시하는 방식을 모두 고유어와 한자어에 모두 적용했다. 61번. 61번은 이게 봐야 될 게 뭐냐면 X인데 말이 좀 어려운데 초성 중성으로 이루어진 거 뭐 가나 나 이런 것들이 초성 중성 동성까지 합쳐진 건 강, 남 뭐 이런 것들 이런 건데 삼성을 표시하는 방식 자 초성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말은 자음자 모음자로만 오케이 맞아 근데 거기에다가 종성까지 더해진 말죠 초성 중성, 종성까지 더해진 말은 자음자를 다시 쓰는 방식을 표시하는 방식을 썼는데 이걸 고유어와 한자에 모두 적용했다고 하지만 한자어에는 뭐만 사용했어요? 훈민정음 당시? 훈민정음 당시 한자어는 초성, 중성, 종성을 다 갖춰 썼습니다. 한자어의 경우는 초성 더하기 중성을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받침의 소리가 나지 않아도 형식적인 이응을 받침에다가 썼죠. 늘 종성을 갖췄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유어는 고유어는 다시 볼게. 고유어는 초성 더하기 중성이나 초성 더하기 중성 더하기 종성 둘 다 있었지만 이게 둘 다 있었지만 한자어는
한자어는 초성 더하기 중성은 없었습니다. 얘만 있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동국정시 한자어였죠. 갑시다. 자음자 문장을 한 덩어리로 모았으되 발음 단위를 고려하여 음절 단위로 모았으며 풀어 쓰는 게 아니라 모아쓰고 음절 단위로 모아쓰고 띄어쓰기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응? 띄어쓰기는 시도하지 않았는데요. 자, 그다음 음절 단위의 음절자로 운영할 것을 지향하면서도 그 하나 앞단계로서 초성, 중성, 종성, 곧 음소 문자로서의 발명을 생각했던 과학적 표기수단을 사용하고 있었다. 말이 어렵지만 이건데 음소 문자가 뭐냐면 자음과 모음의 구분이 있는 문자를 음소 문자라고 합니다. 음절 단위로 사용하면서도 자음, 모음을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죠. 별거 없어요. 여기 봅시다. 표기 방법입니다. 표기 방법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역, 우, 니은을 하나의 음절로 이렇게 모아서 쓰는 거 우리는 성음법이라고 부릅니다. 알아두세요. 사례랑 같이. 성음법은 음절 단위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모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음법입니다. 이때 음은 음절. 쉥. 이것도 성음법이죠. 받침이 발음되지 않는데 받침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춰서 썼습니다. 요거 세로로 부대 지정해서 쓰는 거 연서법. 이어쓰기예요. 옆으로 나란히 쓰는 거. 이거 뭐죠? 병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글자를 병서네. 합용병서죠, 여기에서는. 아, 68번은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부서입니다. 부서. 점, 으, 우 등은 자음의 아래에 쓰고 아, 어, 와 등은 자음의 오른쪽에 쓴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음이 있을 때 이런 계통의 모음은 아래다 쓰고 학교에서는 안 배웠을 것 같은데 이런 자 이런 모음은 자음 아래다 쓰고 이런 모음은 자음의 오른쪽에다 붙여 쓰고 이걸 부서라고 그래요. 부서. 부착한다. 그래서 성음법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건 성음법이라고 하고요. 연서, 순경어 만드는 거, 병서 만드는 거 알아서 쓰고. 음, 여기의 말들은 되게 어려운데, 음, 잠의 색이, 이거는 됐고, 여기 봅시다. 니은은 기본자이므로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가 가장 약하죠. X. 가장 약하다. 위에 거 읽어야 되는데, 우리 자음 만드는 거 보면 됩니다. 니은의 획을 더하여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는 계속 더 세어진다. 획을 더할 때마다. 네, 맞습니다. 맞는데. 아, 보기 박스 읽어야 된다. 보기 박스 읽어보자. 안 되겠다. 자, 봅시다. 읽어볼게. 자음의 세기는 대체로 유음이나 비음과 같은 울림 소리가 파열음, 마찰음 같은 안울림 소리보다 더 약하다. 좀 어려운 말들이에요.
자, 미남이랑 얘네들을 울림소리라고 부릅니다. 울림소리와 파열음 파천 그런 것이 아닌 소리를 안울림소리라고 그래요. 그 중에 다음에 발음의 세기는 안울림소리가 강하고 울림소리가 약하다. 읽어볼게 맞아. 안울림소리의 경우 예사소리가 거센소리나 된소리보다 약하다. 그러므로 양순음에 속하는 양순음은 미음 계열, 미음, 비읍, 피읍 같은 것들. 자음의 세기를 보면 울림소리인 미음이 가장 약하고 안울림소리이면서 예사소리인 비읍이 된다. 그 다음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정리하자면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 세기가 또 안울림소리 내에서는 예사소리가 약하고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더 센 겁니다. 소리 세기가. 나도 읽어보죠. 훈민정음의 설음과 반설음. 얘기해줄게. 설음이 뭐고 반설음이 뭔지 머릿속에 안 떠오를 거야. 이렇게 볼게. 아, 설, 순, 치, 후. 라인 따라갑니다. 라인 따라가요. 자, 보세요. 여기입니다. 설음과 반설음. 설음, 반설음. 을 나타내는 글자는 기본자를 니은으로 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획을 더해서 만들었어. 오케이. 획을 더해 만든 디귿, 티읕, 리을 중 디귿, 티읕은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강해져서 가액자로 분류하지만 리을은 그렇지 않아. 리을은 약한 거야. 리을도 뭐야? 여기에서 획을 더해서 만든 건 맞지만 소리의 세기가 강해지는 건 아니야. 소리의 세기가 강해지는 건 아니다. 그럼 얘는 약하다. 니은. 자, 이게 뭐 이렇게 세고 리을 약하고 니은이나 리을은 울림소리에 해당되니까 디귿과 티읕에 대해서 약해. 내가 이거 뭐 때문에 얘기하냐면 니은은 획을 더할 때마다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는 더욱 세지는데 획을 더해서 획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글자가 디귿과 티읕, 리을까지도 획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글자야. 근데 리을은 소리의 세기가 세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체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복잡합니다. 이거를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이체자는 이거 되게 예민하게 봐야 돼. 이체자는 니은이라는 기본제에서 획을 더해서 만들어진 것까지는 맞는데, 그래서 디귿의 티읕, 디귿의 위에 기역, 획을 뭐 디귿에다가 짝대기 한 번, 짝대기 한 번 이렇게 획을 더했다고 볼 수 있지. 만들어진 글자의 모양이. 왜냐면 리을에 뭐가 녹아 있어? 니은이 녹아 있긴 하니까. 위에 있는 짝대기와 짝대기, 짝대기는 획을 더했다고 쳐보자고. 하지만 획이 더해졌다고 해서 소리가 세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걔는 이체자로 둔다. 얘도 솔직히 시옷에서 짝대기 하나 그은 거지. 짝대기를 하나 그었어. 획을 더하긴 했어. 했다고 해서 소리가 세지는 건 아니야. 얘도 울림소리니까.
70번은 좀 어려운 부분이다. 71. 티읕이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는 설음 중에 가장 강하다. 아, 설. 여기에서 티읕이 자, 71번 가장 강하다. 음, 맞습니다. 여기 얘네들이 소리가 제일 강한 거야. 그리고 울림소리가 얘네들이거든. 아예 체크를 해줄까? 얘네들이 울림소리야. 미남이랑 여기 이체자는 다 울림소리야. 얘네들은 소리가 약하다. 자, 가자. 디귿티의 리을이 나타낸 소리의 수위는 모두 니은보다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리을은 소리가 세지기 때문에 저기 표시된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리을은 가획을 가장 많이 써 소리에서 가장 강하다 아니라니까. 자, 됐지?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니은과 함께 가장 약한 소리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약한 소리 이응, 가장 약한 소리 예, 가장 약한 소리 예 이런 것들이죠. 여기는 여기는 하지 말까? 아니야, 그래도 읽을 수 있어. 원래 여기를 보고 가야 돼. 하지만 그냥 가봅시다. 74번. 자, 초성자와 중성자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에 대한 얘기다. 여기 학생 1부터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자, 문제를 모았으면서 같이 문제는 따로 만들지 않았어. 이런 것들 가봅시다. 초성자, 중성자는 상형의 원리를 만들었다. 이것과 상형의 원리를 언급하는 애가 여기 모양을 본떴다라는 거. 모양과 관련있다는 학생 1에 대한 학생 1이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죠. 기본자에 가획해서 새로운 초성자를 만들었다. 새로운 초성자. 새로운 초성자. 미음의 획을 추가해서 미음의 모양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공통된 소리 특징을 발견하고 있어. 학생사. 그 다음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된소리는 쌍기역 같은 거, 키읔 같은 거, 기역 같은 거. A의 획추가 그 다음에 AA. 자, 기역의 획추가 그 다음 기역. 이런 모습. 기역에서 얘가 되는 건 획추가. 그래서 가획이라는 거. 그래서 학생 4와 학생 3이 해당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초성자를 나란히 써서 또 다른 초성자를 만들었다. 여기 요거 얘기하는 거죠. 학생 3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 기본자 외에 8개의 중성자는 8개의 중성자는 뭐랑 뭐죠? 오, 아, 우, 어에 요, 야, 유, 여죠. 얘는 기본자 점, 의, 이를 기본자로 합하여 만들었다. 이것으로 모든 모음자를 입력하는 거, 합하는 거. 그래서 학생 2가 언급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갑시다. 디귿과 티읕은 니은의 가액을 한 것이므로 자음이니 모음이니 자음에 해당하고 그 중에 뭐야? 가획자. 디귿과 티읕은 가획에 해당이 되지. 어디 있어? 어디. 자음의 가획. 자음인지 모르는 사람 있겠어? 그 다음 비읍과 피읍. 79번은 자음의 가획.
어린이과 히읗도 이응에 가역을 한 거에서 자음인데 가역이 돼요. 아는 기본자 이와 좀 합성이라는 용어 기억해 주세요. 모음 중에 합성에 해당된다. 와는 초출자 우와 아를 합성한 것을 이것도 합성이긴 한데 모음에 얘는 합용이라고 해야지. 합성은 뭐라? 합성은 초출자 제출자 만들 때만 합성이야. 그 외에 모음자 만드는 건 합용이야. 자음과 기본 모음의 기본자를 만들 때 모두 모양을 본뜨는 방식 기본자는 지겹게 합니다. 기본자를 만들 때와 기본자 이외의 글자를 만들 땐 같은 원리가 기본자 만들 때는 상형이었고요. 기본자 이외의 글자를 만드는 건 가획이거나 자음의 경우, 모음의 경우는 합성이었습니다. 원리가 달라요. 키읔은 가액장으로 기역보다 소리가 강하고요. 초출자 우와 우어는 아래 아의 조합으로 제출자는 오케이 얘와 얘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 오케이. 종성의 초성자를 다시 사용한 것 이게 종성, 부용, 초성 따로 종성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뜻. 오케이. 자, 고생했습니다.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더 갑시다. 여기가 이제 본격적입니다. 훈민정음 달려보자. 여기는 좀 더 쉴 수 있을 거야. 자, 의사소통이 어렵다. 우리나라 말이 달라서 자주정신, 창제정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가역개혁이여 애민정신. 새롭게 만들어서 창조정신. 쉽게 익혀 사용해 실생활 편하게 실용정신. 요 네 가지. 자, 훈민정음을 해석할 수 있다고 일단 염두에 두고요. 우리말이 한자 다르다는 표현으로 보아 민족적 자주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다. 오케이. 그 다음 어린 백성이 제 뜻을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 뜻을 능히 펴지 못한다는 표현으로 보아 배타적인 계급 의식을 바탕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 배타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배타적인 건 남을 배척하는 쫓아내는 계급 의식 용납하지 않는 의식. 아니 근데 백성이 불쌍해서 그래서 만들어준 건데 배척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겠어? X. 내 일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라는 데서 애민정신. 오케이. 그래서 반복해서 나와. 새로 선언해서 만든 새로운 건 창조정신. 오케이. 그 다음 제가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표현을 통해 실용성. 오케이. 실용정신. 중세 국어의 성조, 소리의 높낮이는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분절 의문으로서의 기능을 자, 성조는 비분절 의문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성조는 뜻을 구분합니다. 성조는 뜻을 구분해요. 말이 점 두 개 찍혀 있으면 사람이 하는 말인가? 점이 하나 찍혀 있으면 혹은 없으면 타고 다니는 말 이렇게 구분합니다. 동음 이의어를 예를 들어서 배가 점 두 개 찍혀 있으면 사람의 배 아니 이 배가 있으면 이렇게 할까 다시 예를 들면 눈이 있는데 눈이 점 두 개서 상성이면 하늘에서 내리는 스노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눈
그래서 발음이 같은데 의미가 달라. 이걸 우리가 동음이어거든. 잠깐만. 그래서 이런 건 동음이어를 구분할 수 있었다. 성조를 통해 의미를 구분한다는 얘기. 그래서 비분절 의문사의 기능을 했다. 자, 성조는 비분절 의문이다. 기억해줘라. 자, 음절 안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성조 높낮이로 단어의 뜻을 구분하는 구분하는 성조라고 합니다. 비분절 의문입니다. 변별적 기능을 갖는다. 의미를 구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평, 점, 몇 개, 평성, X 없습니다. 0개, 거성은 1개, 상성은 점 2개, 방점 개수와 상관없이 입성은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으로 끝나면서 빨리 끝맺는 소리입니다. 자, 동국정시 한자 나왔어요. 세종 당시 현실적인 한자, 우리의 한자음을 중국 원음에 가깝도록 절충형이 아니라 이상형. 알아두시고 고요 한자 모두 반드시 초성중 종성의 삼성체계를 표기해야 했다. 한자어만 반드시였습니다. 고요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됐어요. 자, 리을이 종성인 한자는 중국식 발음과 우리 발음이 달라. 이를 교정해 여린이에서 붙였는데 이걸 이영보래. 이영보래 배웠니? 그냥? 최희야 혹은 종찬아 정진아 씨, 야 얘들아 수연아 소유라 네, 이영보래라는 거 배웠니? 아니요. 안 배웠어? 이거 뺄게. 18번은 빼. 참고로 18번은 적절한 겁니다. 다음 예문이 동태 한자과 관련 어떤 동국정시 한자와 관련 있는 건지 잘 보자. 이게 이거 이영보는 몰라도 되니까. 자 여기 생자 여기에 든 건 형식적인 종성 발음이 되지 않는 이응을 붙인 거고요. 이응. 그다음 이영보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얘인데 몰라도 되고요. 둔깃 뭐 이상적 한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별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얘는 아예 통째로 무시합시다. 어쨌든 이상적 한점.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봅시다. 앞말의 종성을 받침입니다. 뒷말의 초성에 내려 적는 소리 나는 대로 정리하는 표기법. 15, 16세기 나타나는 방식을 무슨 표기? 한자로 하면 연철. 우리 연철을 이어 적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표음주의,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중시하는 표음주의적 방식이고요. 1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17, 18세기 자주 나타나는 완전한 연철도 분철도 아닌 과도적인 표기 형식. 이거를 중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철은 학교에서 배웠나 모르겠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님 더하기 인데 세 가지. 님이 요거야, 욕. 님이
님이 할 때 요 님이가 연철. 님이 끊어적기 단어의 원형을 유지하는 게 분철. 끊어적기. 아, 야, 잘 모르겠어서 받침에 미음을 그대로 남겨두기도 하고 뒤에 미음도 둘 다 써. 이 둘을 섞은 거지. 이걸 우리는 중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철, 거듭적기, 분철, 끊어적기, 연철, 이어적기. 뭐가 줄어 쓰였다? 이어적기가 압도적이었다. 시대가 흐르면서 끊어적기가 추가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중간에 또 거듭적기도 나오게 된다. 지금 보죠. 단어의 형태의 어원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원을 확실히 밝히는 원형, 기본형을 그대로 밝혀 적는 거. 이걸 우리가 분철이라고 부릅니다. 끊어적기요. 이 끊어적기를 우리는 표의주의, 의미를 중시하는 거고 형태, 원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얘네 다 뭐예요? 그렇으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뒤에 걸 앞으로 내려보세요. 둘 다 써 있으면 하나를 없애던가 두 개를 없애버리고. 얘는 지금 뭐와 뭐 더하기 뭡니까? 말 더하기 알 아니면 을인데 모음 조화로 말 알이 결합되는 겁니다. 이 둘이 결합될 때 얘는 뭐예요? 네, 이어적기, 얘는 거듭적기, 얘는 끊어적기. 여기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자, 몸 더하기 얼마나 친절합니까? 자, 빨리빨리 나갑시다. 이어적기, 이어적기, 눈물알, 눈물, 얘는 뭐라고 돼 있어? 눈물날이 돼 있네. 리을이 여기도 있고 여기 두 개 다 있네. 거듭적기. 님물, 미음이 받침에도 있지만 뒤에 초성에도 있네. 거듭적기. 참, 아,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네. 끊어적기. 버디오. 이건 뭐 더하기 벗 더하기 이오가 결합되는데 이어 적으면 버디오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적었으니까 얘는 끊어 적기. 끈, 이, 거, 끈. 응? 이렇게 되고 어디 갔지? 브리기 푸는 건 바람에는 우리가 풀어내야 돼. 바람 더하기 애가 쓰인 거야. 끊어 적기가 아니라 이어 적기. 말 더하기 을인데 이어 적지 않았고 끊어 적었죠. 말을 사람이여시니 사람이여신인데 이어 적었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길어. 이거 봅시다. 울음. 해석이 있긴 해야 되지만 울다에 붙었는데 울음. 얘는 이어 적기. 뒤에 있는 이 말들을 앞으로 빼봐. 기들기 웃어 가로대. 웃어요, 웃어. 웃덕여. 이것도 이어 적기. 미워함을 미워함에 을 붙었는데 그대로 끊어졌고 있죠. 끊어졌기. 악한 일은 소리 나는 대로 안 적고 있죠. 끊어졌고 있습니다. 있으면 있다의 음연인데
뒤에도 시옷이 나타났네요. 받침도 있고 거듭적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뒤에 답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위에 거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대어 해석이 있고, 근데 이게 안 들어갈 거야, 아마. 글자가 어디 붙었는지 이런 것들도 시험범위 안 들어가니까 건너갈게요. 음, 여기도 지금 안 하겠습니다. 여기도 안 할 거고요. 음, 자, 이거 잠깐 봅시다. 이거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잔이가 이렇게 됐는데, 안이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은이도 있겠죠. 그 중에 안에 안은 양성모음, 얘랑 결합해. 이게 모음조가 지켜진 거지. 그런데 뭐가 결합됐어요? 여기는 은이가 결합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거죠. 지금 A는 아의 소실로 모음조화가 파괴된 양상. 이거는 모음조화가 파괴된 양상 A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는 모음조화 파괴. 이렇게 쓸게. OX를 맞춰야 되면 얘는 온 거 맞아. 모음조화가 파괴된 사례를 찾으라는 거야. 세자, 랄 아니면 를 둘 중에 하나. 근데 랄 얘는 모음조화가 지켜진 건데 얘는 모음조화가 세자의 아는 양성모음인데 의랑 결합하고 말고 말았지. 얘도 모음조화 파괴된 사례로 맞습니다. 남이는 남인데 이때 이는 중성이야. 중성은 이는 모음 조화를 지켜야 될 대상이 아니야. 얘는 그 파괴됐다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모음 조화 자체를 따지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X. 46번 손 아로도 있지만 으로도 있어. 손 자체의 오가 뭐야? 양성 모음. 얘랑 결합하는 게 모음 조화가 지켜지는 건데 으로랑 결합해서 쓰이고 있지 지금은. 또 모음 조화 파괴. 모음 조화 파괴 사례로 적절해. 막 아신이도 있죠. 막 의신이도 있겠지. 얘랑 결합됐네. 양성 모음인데 이렇게 돼야 모음조가 지켜지는 건데 얘랑 결합됐으니 모음조가 지켜지지 않으니 몇 시니?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11시 우리 10시 시작했지 1시간 조금만 더 하자. 이 프린트까지는 이 프린트 얼마 안 남았어. 세 번째 프린트는 다음에 시간 잡아가지고 할게. 아우 등짝이야. 아. 자, 기역과 니은에 속하는 사례인데 이런 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음 아래하는 중세고 이후 두 단계 변화가 받는다. 자, 첫 번째 단계 변화.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아래아가 으로 변한다. 이게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변화는 첫 번째 음절에 놓인 아래아가 아로 변하는 거.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모음책에서 사라져.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말이 있다고 칩시다. 얘는 먼저 뭐부터 변한다? 둘째 음절 이하에 있는 아래아는 으로 바뀐다. 둘째 음절 이하. 첫 번째 음절은 그 다음에 얘가 으로 바뀌고 얘가 으로 바뀐 다음에 얘가 아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어떻게 바뀐다? 순서는 마미, 마음으로. 그리고 첫 글자에 있는 아래아가 아로 바뀌어서 마음이 된다는 거지. 차례를 바르게 제시한 거 기억. 두 번째 음절에서 으로 바뀌는 거. 음, 기억. 둘째 아래아가 으로 바뀌는 거. 일단 그것의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얘 맞고요. 얘 맞고요. 얘는 아니고요. 얘도 아니고요. 얘 맞고요. 둘째 음절이 둘째 음절의 아래아가 으로 바뀐 거. 으로 바뀐 거. 으로 바뀐 거. 찾았지? 자, 니은. 첫째 음절의 아래아가 아로 바뀐 거. 첫째 음절의 아래아가 아로 바뀐 거. 그러면 얘는 아니고 얘는 맞고 얘는 아니고 얘 맞고 얘는 아니고. 니은은 첫째 음절, 첫 음절이 아로 바뀐 거. 얘는 없고, 없고, 얘도 아니고. 그럼 둘 다 동글동글동이, 동글동글동이. 답은 2번이네요. 자, 보기 1에 가부터 다에 속하는 사례를 보기 2에서 찾아 짝지은 것으로 적절한 거. 와, 복잡해 보입니다. 아리아는 봐봐. 첫째 음절에 놓인 아리아는 주로 아로.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아래아는 주로 으로. 이런 경우도 드물게 있었어. 자, 아와 으로 바뀐 거 일단 찾습니다. 가에 첫째 음절에 놓인 첫째 음절에 아래아가 있어야 돼요. 첫째 음절 아래아가 있는 건 니은이네요. 가장이 가장으로 아래아가 아로 바뀌었죠. 오케이. 가에 해당하는 거는 기억 니은이 사례가 되겠고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자, 다음 둘째 음절에 있는 아래아가 으로 바뀐 거. 오날인데 오늘 디귿에 해당이 되네요. 차분하게 따라가면 나올 수 있겠죠? 그 예외 둘째 음절인데 어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아가. 그래서 얘가 기역. 그러면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기역 3번이 답이겠습니다. 다 됐다, 다 됐어. 자, 순경어 비에 오는 모음의 종류에 따라 반화의 방향이 다르다. 뒤에 하는 모음이 아나 어일 때는 반모음 W로 바뀌지만 반모음 W는 뭐냐면요. 오나 우로 바뀐다는 얘기. 아래 하나 의가 나오면 오랑 우로 바뀌었다. 합쳐져서. 이 모음 앞에서는 주로 비읍이 탈락했다. 자, 세 가지 유형입니다. 자, 순경어 비읍 때문에 다음에 아나, 순경어 비읍 때문에 어가 붙으면 얘가 와나, 워. 그래서 순경은 비읍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자, 볼게요. 순경은 비읍이 예로 바뀌는 거고요. 순경은 비읍이 우로 바뀌는 겁니다. 요럴 때 얘네가 반모음 오와 우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변화는 순경은 비읍이 점이랑 순경은 비읍이 으랑 결합되면
아예 통째로 오나 우로 바뀐다. 이 둘이 합쳐져서 오로. 이 둘이 합쳐져서 우로. 세 번째, 순경은 비읍이 이모음이랑 결합되면 아예 얘가 떨어졌다. 보죠? 도바 얘랑 결합됐습니다. 그지? 그러면 순경은 비읍이 오로 바뀌었죠. 와의 오. 얘가 반모음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억에 해당되고요. 셔바리 셔울로. 얘가 우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는 니은에 해당이 되죠. 각각 미가 비읍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네요. 각각 이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더버 순경 비읍 어가 돼서 워가 됐죠. 자, 순경은 비읍이 반모음 워의 반모음 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 고바 고아 이것도 기억. 구버 구어 이것도 기억. 마지막. 자, 마지막. 자, 이건 올바른 사례입니다. 올바른 사례예요. 보죠. 기억으로 모아 중세국어 마잘과 가잘의 반치음은 음운 변화 양상이 같았다. 음운 변화 양상이 어때? 둘 다 떨어졌네요. 그래서 마알이 됐네. 1번 적절하고요. 2번 기억으로 보라와 아래 아는 현대 국어에서 첫째 음절과 둘째 변화된 음운의 모습이 같다? 아니요. 첫째 음절에서는 다 뭘로 변하고 있습니까? 아로 변했죠. 둘째 음절 이하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으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나머지도 볼게요. 니은으로 보아 덥다의 비읍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음과 결합해서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는 것. 이걸 고1 수준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 수능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근데 이거는 이렇게 봐. 이렇게 배워. 이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해. 더 뭐는 결국은 더 워가 되겠죠. 여기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제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곱바. 자, 디귿으로 보아. 순경어 비읍 결합되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현대 국어에서의 표기가 달라지는 것. 자, 무슨 얘기냐? 얘는 순경은 비읍 다음에 아가 결합됐죠. 얘는 순경은 비읍 다음에 어가. 그래서 얘는 va가 되고 얘는 ver가 되는데 현대 국어면 와로 나타나고 얘는 초성의 용은 그냥 형식적으로 쓴 거니까. 그래서 이때 순경음 비읍은 오로, 아래쪽에 순경음 비읍은 반모음 우로 변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건. 오케이. 기억과 디귿으로 봐 반치음과 순경음 비읍은 현대국어에서 표기되지 않게 됐군. 자, 얘는 아예 탈락했고요. 얘는 여기 위의 사례에서는 반모음 오와 우로 바뀌었습니다. 반모음 표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업. 다음에 시간 잡아가지고 세 번째 프린트도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